2022년 5월 13일 오전 10시 성남시 기자협의회는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배국환 성남시장 후보와 간담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날 열린 간담회에는 성남 지역 현안에 대한 후보의 공약 발표 및 기자들의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언론인 여러분들 진작 제가 만나 뵙고 이렇게 얼굴도 보여드리고 소통을 했어야 되는데 아시다시피 제가 여기 온 지 지금 얼마 되지는 못했습니다. 준비해야 될 게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좀 늦어져서 죄송하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민주당에서 저를 여기다가 전략권을 천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이유가 이 지역이 굉장히 상징성이 큰 곳이다. 그런 차원에서 그곳을 이곳의 정서를 다 대변할 수 있는 사람을 아마 선택을 저는 했다고 봐요. 민주당에서 성남을 쭉 돌아다니면서 보고 느끼는 게 있습니다. 간단히만 말씀을 드리면 현안 사항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현안 사항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그만한 능력과 네트워크와 문제 해결 능력을 가진 사람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보는 관점에서 보면은. 그런 점에서 저는 내가 이거 18년 동안 여기 살았는데 이제는 내 고장을 위해서 이 수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기회가 왔구나.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이 성남 시민사회에서 알려진 인물이 아닙니다. 그냥 관료로서만 쭉 살아왔고 그냥 뭐 일반 시민으로서 그냥 존재했을 뿐이기 때문에 인지도가 굉장히 낮죠. 그런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나올 수 있죠? 굉장히 의외였고요. 그거에 이 신뢰도에 이걸 떠나서 그 통계 여론조사의 그 신뢰도를 떠나서 그렇게 나왔다는 게 사람들이 그래요. 굉장히 의외다 이거는. 이렇게 아무런 선거 운동도 안 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나오지? 깜짝 놀라더라고요. 놀라는데 저는 그게 제가 조금만 인지도만 올라가면요 순식간에 그냥 바뀔 거라고. 순식간에 바뀔 거라고 지금 확신을 하고 있고요. 사람들이 저를 만나면요 마음이 바뀝니다. 우리 시민들이 그러더라고요. 실제로 마음이 바뀌어요. 당신을 보니까 믿겠다는 거예요. 믿겠다. 나는 정치인들은 자기들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당신은 정치인이 아니고 순수해 보인다.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저 진정성 있게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시민들한테 진정성 있게. 제가 안 되는 거를 된다고 이렇게 뻥치고 다니지는 절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의 비근한 예를 들자면요. 어디 개인 단독 택지들 저거 종 환원해달라는 거 있잖아요. 정치인 멘트는 어떻게 나가냐면요. 정치인 멘트는 자기가 무조건 특별법을 만들어서 이건 해주겠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시민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특별법 만들어서 하면 되겠네? 이거는 저는 혹세무민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일반 시민들을 상대로. 불가능하게 가까운 얘기를 그런 식으로 그냥 너무 쉽게. 그래서는 안 돼요. 이거는요, 특별법을 만들어서 어떻게 분당 지역만 이렇게 딱 특별법을 만드는 그런 법이 어디가 있어요, 세상에? 국회, 대한민국에?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고, 이거는 성남시하고 경기도 간의 풀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를 무슨 특별법이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제 공약사항에다가도 그걸 넣었어요. 자, 종환원 날짜게 할 것입니다. 하는데 특별법이라는 건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이건 경기도하고 성남시가 풀 문제입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저는 경기도가 만약에 지금 우리 김동연 후보가 저하고 기획재정 동료입니다. 동료였는데 한 방에서 근무를 했고 그런 사람인데 거기하고 협업을 해서 얼마든지 저는 해결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런 능력이 더 중요한 것이지.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세요. 지난 대선 때 대장동 문제하고 백현동, 그다음에 성남 FC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논란이 됐었는데 그런 사람들이요 대부분 지금 수사 대상에 올라 있거나 지금 문제가 돼서 사법적인 어떤 판단을 기다리는 사항이에요.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는 저는 감사원 출신이기도 합니다. 감사원에서 감사위원을 했어요.
백현동 건 같은 경우는 지금 감사원에서 감사가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수사 중에 있거나 감사 중에 있는 사안은요, 제가 이렇게 거기다가 뭐 확증을 해가지고 뭐 이러니 저러니 왈가왈부하는 게 그 부적절합니다. 대단히. 저는 그 기다릴 것입니다.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그 결과에 따라서 저는 처분하면 되는 것입니다. 시장으로서 그거에 따라서 뭐 대응책을 마련하든지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방안을 만든다든지 아니면 뭐 아무런 일이 없다면 또 새로운 어떤 모델을 만든다든지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제 선거 공보에도 공약을 제가 했는데요. 해놨습니다. 나갈 겁니다. 나갈 텐데 성남시는 그동안에 그 정치인들이 이렇게 시장을 맡아오면서 잘하신 부분도 있는데 정치인들은 아무래도 관료 출신들하고 좀 달라요. 그 행정 스타일이 다른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성남 시민사회 전체가 분열과 갈등, 대립구도 이런 게 많이 좀 생기면서 시민들을 좀 불편하게 한 부분이 있었다. 그렇게 봅니다. 보고 저는 그래서 이번에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치인 시장에서 적어도 전문 경영 시장으로 이번에는 바꿔야 합니다. 은수미 시장도 그래요. 자기도 정치인 시장이잖아요. 정치인 시장이니까 제가 나를 보더니 참 당신이 잘 왔다. 당신은 정책 전문가 아니냐. 정책 전문가 시장이 오는 게 지금 성남시 상황에서 맞는 거다. 이렇게 막 그냥 꿈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 여기 오면 안 된다. 그래서 어느 뭐 제가 특정한 인물을 하지는 않겠는데요. 정치인 시장이 예를 들어서 어느 특정 후보가 그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제가 알기로 뭐 10몇 년을 국회의원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분이 한 게 뭐가 있는지 저는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당신이 뭐를 했느냐 거기서. 그리고 뭐 그냥 이제 와가지고 내가 시장이 되면 다 할 수 있다. 중원을도 하나 성남시 전체 3분의 1에 불과한 거기를 하면서 어떻게 저희 전체 성남을 다 관장을 해요? 저는 그거 언어도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말과 언행이 일치를 해야 됩니다. 언행이 일치하는 그런 시장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뭐를 했냐면은 ESG 행정을 하겠다고 그랬어요. 공약에다가 ESG 행정. ESG 중에 G 부분에 뭐가 들어가냐면은 시장은 항상 이 시민단체 사회하고 소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만나겠다고 그랬어요. 언론인 여러분들도 항상 만날 것입니다. 제가 브리핑 꼭 없다고 그러대요. 브리핑룸이 제가 만들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남시에서 이제 문제가 계속 뭐 인사청탁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가 됐잖아요. 이 부분은 윤리 경영, 제가 법과 이 개발도 마찬가지고요. 개발, 인사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공정성과 투명성을 가지고 진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윤리 경영을 하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번에 아주 현명한 판단을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정치적인 어떤 뭐 이런 거에 의해서 시장을 뽑아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거보다는 이 성남시가 가지고 있는 현안을 해결해서 문제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은 철도 문제 이런 거 어떻게 할 겁니까? 저는 예타 전문가입니다. 저분들은 어떻게 하실지 몰라도 저는 제가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저걸 어떻게 해드리겠다는 걸. 그 다음에 뭐 여기 뭐 재건축 문제도 껴 있고 뭐 여러 가지 재개발 문제도 들어가 있는데 그런 것들이요. 왜 재개발 문제 은행동 일동에 그런 것들이 왜 지금까지 해결이 안 됐습니까? 12년 동안 자기가 그 국회의원을 했으면서 이제 와서 특별법 한다면 어떻게 그게 말이나 되는 얘기냐고요. 저는 시장은 따뜻한 해결을 할 수 있는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런 자세만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런 자세로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판단하실 걸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